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질병이나 빈곤, 실업과 같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오늘은 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360개인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300개로 축소하고 10,000개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처럼 복지를 확대할 생각이 없는 정부에서는 복지 축소가 일어나고 사각지대가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조항을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60여 개의 중앙정부 복지 사업을 300여 개로 360개를 300개로. 60개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아니, 60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여 개의 또 기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조정한다. 통폐합해라, 폐지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중앙정부의 그 이제 복지비 지출 내역 가운데에서 뭐 유사하다든가 중복된 사회보장 사업들이 있어 와서 그동안에도 논란이 분분했었던 기억이 드는데요. 이 정비 지침에 대해서 분명히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정부의 얘기는 네.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정비 지침으로 인해서 1,496개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9,997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645만 명인데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사례를 다 파악을 예, 해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비효율을 효율화로 하겠다라는 정부 측과 이렇게 해서 조정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 약자니까 문제다. 이런 예. 논란이 지금 한창 예,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되신 건데요. 그러면 재정 효율화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지지하시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정부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효율화를 한다고 해놓고요. 사실은 정비 지침을 보면 이것은 폐지해라. 이것은 통폐합해라. 네. 이거는 그 사업 내용을 바꿔라. 네. 이렇게 못 바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사회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건 폐지해라. 사회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아, 예. 예를 들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한테 주는 장수수당, 효도수당, 경로수당 이건 폐지해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 지자체 스스로 뭐를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은 지침 속으로 다 정해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사실은 또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평생 사회 안전망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정부의 지침은 평생 사회 안전망을 만든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네. 또한 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것을 무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무슨 토론을 통해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서. 아.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신들 자체의 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도 법률 밑에 있긴 합니다만 다 법적 근거를 갖는 건데 그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늘 다른 때와 달리 의원님 목소리가 좀 더 격앙돼 있으신 걸로 미루어서.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아마 굉장히 더 진지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네. 시행하도록 했던 당초에 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회보장기본법에 네. 보면은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중복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네. 1항에는 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앞에 말한 중복 누락, 네네. 사실은 누락은 중앙정부 따지지 않고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따지는 거죠. 아하. 이 협의라는 것은 합의가 안 돼도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밀어붙이는 거죠. 성남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든다니까 하지 마라. 강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 돌볼 때 주는 수당 그거 주지 마라. 네. 장애인에 대한 무슨 지자체 별도의 그런 서비스 제도 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반 자의적으로 지금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그 있을 수 있다고 없는 보시는- 일입니다. 예. 이렇게 보셨군요. 현행법의 개선사항, 개선점은 그럼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중복 누락이 없앤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누가 누락시켰을 때 그건 중앙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중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을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네. 협의랑 합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협의가 아니라 실제로 일방적으로 네. 이건 폐지해라. 네. 폐지 안 하면 지방교부금 줄인다. 네. 혹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줄인다. 안 들을 이렇게 하고 수가 없겠네요.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복지사업, 복지를 많이 하면 좋고 혜택을 많이 보면 좋지만 이 재정은 제한돼 있고 자칫하면 이게 포퓰리즘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은 이 입장 어떤 것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GDP 대비 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네. 우리나라는 10.4%입니다. OECD 평균은 21.6%입니다. 네. 28개국,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28개국 중에 우리가 28등입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GDP 대비 31.0%를 이 공공복지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핀란드 같은 나라는 뭔가요? 이거는 선심성 과잉복지가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핀란드가 참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잘하고 있지 선심성 과잉복지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잘못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OECD 꼴찌를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밑에서 몇 등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그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협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라.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면 그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해라. 국회가 논의해서 권고를 하면 그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라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정치인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은 그래도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공부보다는 훨씬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면 국회의 목소리가 다시 말하면 국민의 목소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보충할 때 훨씬 더 사회적 합의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예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회보장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가장 많이 듣는 곳입니다. 국회가 이런 감독권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칙 없고 기준도 없는 이런 정비,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대안 마련의 길이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기초연금법 개정안인데 말씀 중에 살짝 언급이 된 부분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예. 그 정부가 지자체에 뭐 효도수당, 어르신께 드리는 뭐 경로수당, 장수수당 이런 거를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거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특별히 더 주력하시는 이유와 입법 취지를 더불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연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서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20만 2,600원을 현재 받고 계십니다.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를 공개한 거를
많이 후퇴시킬 것입니다만 그래도 뭐 늘어난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예. 이건 기초연금법에 전혀 관계없는 것을 공무원들이 앉아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만든 것입니다. 아하. 이걸 못 만들도록 모법을 고쳐서 아예 시행령을 무력화시켜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뭐 실제로 정부의 이런 사례들을 좀 청취해 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예, 예를 들면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수당, 장수축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85세 대신 어른한테 예. 뭐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돈을 드리는 건데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한 돈이 아닙니다. 1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42억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3억 남짓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지급되고 있는 효도수당이 지자체당 한 3억 정도밖에 3억 안 남짓 된다. 됩니다. 평균. 네. 그럼 지급되고 있는 내역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효도수당, 장수, 축하금 이런 것들입니까? 장수수당, 장수축가금, 효도수당, 네. 경로위생수당입니다. 뭐 노인 한 분당 얼마 정도씩 드립니까? 작게 설명을 드리면 장수수당은 네. 80세 이상 노인한테 월, 분기, 반기, 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예. 2만 원 내지 10만 원. 아, 2만 원에서 10만 원. 예. 장수축하금은 85세 대신 노인한테 네. 10만 원 내지 100만 원. 그러니까 네. 지자체 형편이 좋은 데는 100만 원 드리는 데도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효도수당은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월, 분기, 반기, 명절 뭐 이렇게 해서 15,000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되고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원래 했던 게 약간 부족되거나 살필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중복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그 필요성 그리고 적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확인시켜 잘 주십시오. 보셔야 되는데요. 그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전남이나 강원도, 예. 경상북도 이런 데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비중이 아주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돈을 아껴서 조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8.5%입니다. OECD 48.6%입니다. OECD 평균 11.5%의 4배가 넘습니다. 네. 65세, 74세의 노인 자산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장수수당이 기초연금 유사급여수당으로 판단될 경우에 국고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폐지 축소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모법을 고쳐야 한다. 네. 그래서 모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럼 이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노인 소득 지원을 위해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추가로 그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정비하라고 압력을 아예 못 넣게 하고 그런 경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정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네. 이게 되면 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네. 작지만 복지 혜택이 지속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2만 원, 3만 원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주시는 예를 것도- 들면요. 네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월 20만 원 받으시는데 그 네. 22만 원 올렸는데요. 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시고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19대 임기 내에 꼭 실현해야 될 우리 우선 예산을 사안, 심사하고 예,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예산, 네. 그 맞벌이 부부 보육 예산 이런 게 많이 네네. 줄었습니다. 이거 정액시키려고 그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일자리 예산, 지역 아동센터 예산은 의미 있게 정액시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안들을 사실은 참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많이 냈는데 국회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걸 정기국회 가능하면 많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또 지역 현안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서울 금천구시죠? 지역 현안 있으신지 또 새로운 입법계 혹시 있으신지 저- 궁금합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도 좀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많이 막히는데요. 그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5,200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지난 10월 23일 착공했습니다. 네. 2020년에 완공되는데 그러면 금천 인터체인지에서 성산대교 남다까지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주민들의 수건인 신안산선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되는 것으로 결정돼서 2023년에 개통되는데 착공되기 전까지 제가 정부를 열심히 감독하고 독려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 민자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죠. 그게 착공 때까지 제가 하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공군부대가 또 있습니다. 네. 공군부대 이전을 제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걸 좀 빨리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종합병원 유치가 우리 주민들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위해서 제가 땅 주인한테 네. 땅값을 좀 합리적 가격으로 협의하자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네. 지금 상급 종합병원을 상대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아마 연말쯤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